안녕하세요. 소중한 지혜를 나누는 모두 지혜입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나이가 들수록 삶에서 더하기보다 빼기의 지혜가 중요해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젊은 날에는 많은 것을 쌓고 이루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는 60세 이후부터는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냄으로써 삶의 본질적인 가치와 행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비움의 미학을 통해 우리네 노후를 한결 가볍고 평온하게 만들어줄 5가지 지혜를 준비했습니다. 이 5가지는 단순히 줄여야 할 목록이 아니라 수많은 인생 선배님들의 경험과 통찰이 응축된 삶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과연 어떤 것들을 덜어내야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을지 마음의 귀를 열고 함께 여정을 떠나보시죠. 영상을 보시면서 이건 내 이야기인데 혹은 나도 이걸 한번 실천해 봐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 말고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그 작은 날갯짓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따뜻한 좋아요는 큰 격려가 됩니다. 5위, 고정관념과 인지적 경직성 줄이기. 요즘 젊은이들은 책임감도 없고 성실하지 못해. 서울 강북구의 박 어르신은 평생 이런 생각을 지니고 사셨습니다. 40년간 교직에 몸담으며 수많은 학생을 가르치셨지만 유독 요즘 세대에 대해서는 우리 세대와는 영 딴판이야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20대 젊은이들과 마주칠 기회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대체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시큰둥한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박 어르신께 다가와 정중히 여쭈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대학에서 현대사를 공부 중인데 혹시 6.25 전쟁 때 겪으셨던 귀한 경험담을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책에서는 얻을 수 없는 살아있는 역사의 한 조각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 순간 박 어르신은 적잖이 놀라셨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가 자신의 빛바랜 기억과 경험을 이토록 소중히 여기며 진심으로 배우려 한다는 사실이 신선한 울림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후 몇 주간 젊은이들과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면서 박 어르신은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생각에 갇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젊은이들이 제 이야기를 담아 작은 책자를 만들어 건네주었을 때 제 삶의 한 부분이 소중한 기록으로 남는다는 사실에 그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젊은 세대를 너무 섣불리 판단했구나 싶더군요. 최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정보나 다른 시각을 수용하는 사고의 탄력성이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생각의 폭을 넓히려 노력한다면 뇌의 적응력이 증진되어 인지 기능의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노년기에는 무엇보다 반드시 이 길이어야만 해라는 굳건한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물처럼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낡은 생각의 틀은 타인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우겠어? 라는 체념 또한 스스로를 낡은 울타리 안에 가두는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경험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자신만의 창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 창에 먼지가 끼거나 색이 바래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죠. 때로는 그 창을 깨끗이 닦아내고 가끔은 전혀 다른 풍경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창으로 바꿔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굳은 생각을 부드럽게 만드는 길은 의외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첫째, 나에게 어떤 단단한 생각이 있는지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언제나, 결코 누구나 같은 단정적인 말을 자주 쓴다면 혹시 나도 모르게 생각의 벽을 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둘째, 일부러라도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새로운 경험에 용감하게 뛰어들어 보세요. 셋째, 나와 견해가 다른 이들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유연함은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는 충만한 노년 생활을 떠받치는 단단한 주춧돌이자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생명력의 샘과 같습니다. 박 어르신처럼 자신을 둘러싼 생각의 벽을 허무는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나이에도 더욱 성숙하고 풍요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위,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자. 정신적으로 깊이 교감하는 단 한 명의 법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 통찰은 평생 고독 속에서 깊은 사색을 즐겼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생각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말의 참뜻을 헤아리기 어려웠습니다. 저 또한 경조사의 북적이는 하객들을 보거나 폭도를 따라 길게 늘어선 화환들을 마주할 때면 저분은 참 주변에 사람이 많구나, 덕을 많이 쌓았나 보다라며 부러운 시선을 보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치 그 사람의 사회적 성공이나 인품을 대변하는 듯 보였죠. 그래서 저 역시 한때는 이런저런 모임에 부지런히 얼굴을 내밀고 동문회나 지역 단체에서 감투를 맡아가며 인맥 관리에 열중했었습니다. 주말이면 빼놓을 수 없는 경조사 방문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최근 여러 연구는 노년기의 삶의 질과 행복감에 있어 관계의 양보다는 질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넓고 얕은 관계보다는 소수의 깊고 진실한 관계가 정서적 안정과 건강에 더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지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벗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지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벗을 알게 된다. 저 역시 삶의 오르막길에서 많은 이들과 어울렸지만 예기치 않은 내리막길에서 싸늘한 외면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 뼈아픈 시간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장 힘겨운 순간 말없이 손 내밀어주는 이가 바로 삶의 진짜 동반자라는 것을요. 그 후로 저는 과감히 인간관계에 가지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거나 이름조차 가물가물한 형식적인 관계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어깨를 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졌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연락처 목록에는 얼마나 많은 이름이 빼곡히 차 있나요? 그 가운데 지금 당장 편안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이는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는 종종 언젠가 도움이 될지 모르니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모든 인연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미련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져도 괜찮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폭넓은 교류가 성장의 자양분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내 삶의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집중할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모든 경조사의 의무감으로 얼굴을 비추기보다 마음 한켠에 늘 자리한 그 소수의 귀한 친구들에게 예전보다 한 번 더 따뜻한 안부를 건네고 진심을 나누는 것이 어떨까요? 스쳐가는 인연에 쏟던 에너지를 줄이고 내 삶의 진정한 보석 같은 친구들에게 더 깊은 관심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노년의 여정을 더욱 평화롭고 충만하게 만드는 소중한 열쇠입니다. 3위, 욕심을 버리자. 얼마 전 오랜 지인과 만나 해포를 풀던 중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가족을 위해 지방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며 주말 부부로 지내던 지인의 남편께서 어느 날 급히 큰 자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지인은 남편에 대한 믿음으로 주저없이 돈을 보냈지만 며칠 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남편께서 소위 대박 수익을 약속하는 온라인 투자 방송에 현혹되어 가진 돈의 상당액을 날린 것입니다. 평소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현명하다고 믿었던 남편이 왜 그런 유혹에 넘어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친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상실한 것 같았다고 말입니다. 인생의 후반기에는 더 많이 쌓으려는 조바심보다는 이미 가진 것을 소중히 보살피는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한 현인은 채우려고만 하는 욕심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든다고 경고했습니다. 욕망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하여 현명한 판단을 가로막을 때 삶은 예기치 않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은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때로는 서로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리게 합니다. 지인은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린 교훈을 얻었다며 이제는 분수를 넘는 욕심은 내려놓고 살겠노라 조용히 되뇌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 또한 상념에 잠겼습니다. 인간의 바람은 끝없이 샘솟습니다. 더 안락한 생활, 더 풍족한 자산, 더 나은 환경을 향한 갈망은 쉽게 멈추지 않죠. 하지만 그 바람이 과도해지면 마음은 조급해지고 그 빈틈을 노려 무모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실패는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지만 인생의 황혼역에 겪는 실패는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하산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등산가의 말처럼 욕망을 쫓아 내달리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지만 그 마음을 다스리고 내려놓기까지는 깊은 성찰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며 평온을 지키려는 지혜입니다. 마음에 불안감이 스며들고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초조함이 밀려올 때일수록 잠시 숨을 고르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자신을 돌아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묵묵히 받아들이는 자연처럼 지금 내 모습 그대로에 감사하며 잔잔한 만족을 느낄 줄 아는 마음, 그런 평온함이야말로 우리 노후를 험난한 세상사로부터 지켜줄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2위, 불규칙한 수면 패턴 줄이기. 매일 밤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이면 같은 시간에 눈을 뜨는 것. 이게 제 건강 유지의 가장 큰 비결이랍니다. 78의 김 어르신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김 어르신도 처음부터 이런 모범적인 생활을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70대 초반만 해도 밤늦도록 뒤척이다 겨우 잠들고 낮에는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으며 밤중에도 몇 번씩 잠을 깨는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저 나이 탓이려니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몸이 무겁고 자꾸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니 덜컥 겁이 나더군요. 특히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치매 위험이 커진다는 방송을 보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김 어르신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생활 습관을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장 먼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을 세웠습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는 커피나 차처럼 수면을 방해하는 음료는 멀리했고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휴대폰이나 텔레비전 화면 대신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침실 환경도 숙면에 도움이 되도록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었으며 낮 동안에는 햇볕을 충분히 쬐며 가벼운 활동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몸에 익숙지 않아 고생 좀 했어요. 오랜 습관을 고친다는 게 어디 쉽나요? 하지만 한 달쯤 꾸준히 노력하니 신기하게도 몸이 새 리듬을 찾아가더라고요. 이젠 자명종 없이도 아침 6시면 저절로 눈이 떠진답니다. 최근 여러 연구는 양질의 수면이 노년기 뇌 건강 유지에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불규칙한 수면 리듬을 가진 노년층은 인지기능 저하 및 치매 발병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은 노폐물을 청소하는데 수면이 부족하거나 질이 떨어지면 이 중요한 정화 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생활을 실천한 지 3년째, 김 어르신은 예전보다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하루 종일 생기가 넘치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이면 동년배 벗들과 공원에서 함께 몸을 풀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할 만큼 에너지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잠을 설치고 나면 다음 날 온종일 예민해지고 일도 손에 안 잡히잖아요. 그런데 푹 자고 일어나면 정말 세상이 환해 보여요. 매사에 의욕도 생기고 마음도 긍정적으로 바뀌더라고요. 편안한 노년의 밤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생활 수칙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생체 시계를 만드세요. 둘, 잠자는 공간은 오롯이 휴식만을 위한 곳으로 정하세요.
침대에서의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은 가급적 다른 공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 낮 동안에는 적절한 몸 움직임으로 활력을 유지하고 저녁에는 명상이나 가벼운 독서 등으로 차분하게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넷, 커피나 녹차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가급적 이른 오후까지만 즐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 어르신의 경험처럼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드는데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생활 속 작은 변화들이 쌓여 더욱 생기 있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1위,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자. 여러분은 하루를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앉은 채로 보내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예전만큼 쉽지 않아 어느덧 소파나 의자가 가장 편한 친구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규칙적인 운동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지만 막상 꾸준히 실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때문인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신체 활동량이 매우 부족하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권장 활동량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인이 과반수를 넘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운동 부족을 넘어 오래 앉아있는 습관 그 자체가 우리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발표된 여러 연구 결과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루 중 앉아 지내는 시간이 길수록 다양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 위험, 특히 심장 및 혈관 계통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함께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노년층의 경우 깨어있는 시간의 약 65%에서 80%가량을 앉은 채로 보낸다는 보고도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이 하루 6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할 경우 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2배 이상 치솟는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평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낸다면 치매 발병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최신 연구 결과입니다. 오래 앉아있는 생활은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위축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으면 복부 근육은 약해지고 내장 지방은 쌓이기 쉬우며 혈액순환 또한 원활하지 않아 각종 대사 질환의 위험이 커집니다. 우리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능이 점차 약해지고 퇴화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세월의 흐름에 따라 신체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속도를 늦추고 건강한 활력을 유지하는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의식적으로 몸을 더 자주 움직이는 작은 습관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90을 훌쩍 넘기고 백수를 누리시는 건강한 어르신들 대다수가 여전히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며 생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잠깐의 동네 한바퀴, 소소한 집안 정리, 작은 텃밭 돌보기와 같은 평범한 일상의 움직임들이 바로 그분들의 건강 장수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중 앉아있는 시간을 단 30분만 줄여도 혈압 안정 및 체중 관리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운동 없이 건강 지키는 비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좌식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놀라운 긍정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적인 통증으로 격렬한 운동이 어렵거나 활동에 제약이 있는 어르신들께는 무리한 운동보다 덜 앉아있기가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건강 관리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로젠버그 박사를 비롯한 연구팀은 일상에서 앉아있는 시간을 조금만 줄이는 노력만으로도 혈액순환 개선, 기초 체력 향상, 그리고 여러 질병을 예방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일상에서의 움직임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자신감이 붙고 더 많은 활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운동 시간을 채우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벼운 산책이나 베란다 화초에 물을 주는 소소한 일도 훌륭한 신체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생활 환경에 맞춰 작은 움직임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국의 한 건강정보 매체는 이러한 생활 속 작은 움직임을 운동 스낵이라는 재미있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식사 시간 사이에 가볍게 간식을 즐기듯
텔레비전을 보면서 잠시 스트레칭을 하거나 통화 중에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등의 습관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닦고 조여도 쓰지 않는 기계는 녹슬기 마련인 것처럼 우리 몸도 활동량이 줄면 점차 그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륜이 깊어질수록 중요한 것은 거창하고 힘든 운동 계획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앉아있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줄이고 틈틈이 몸을 움직여주는 소박한 지혜입니다. 그 작은 습관의 변화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결국 노년의 삶이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비워냈느냐로 그 깊이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 빼곡히 채웠던 삶의 악보에 이제는 여백의 미를 더해 더욱 아름다운 선율을 완성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줄여야 할 5가지는 어쩌면 우리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일과 같을지 모릅니다. 불필요한 잡초를 뽑아내고 너무 무성한 가지를 쳐내야 비로소 향기로운 꽃들이 피어나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각자의 삶이라는 정원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가꿔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지혜를 나누는 데 큰 밑거름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삶을 더욱 빛나게 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